이번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한번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의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이제 30대가 이제 집을 사요. 네.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 전체의 주택의 평균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네. 실제 대출 금액은 3억밖에 안 되고요. 네. 그 중에 나머지 돈들은 대부분 사실상 증여성 자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이제 증여를 한 돈이 있고요. 그게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부모가 이게 이제 대여금이라고 하잖아요. 돈 네. 빌려준 게 있어요. 대여금이 한 4억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뭐가 있냐면 주식하고 그 다음에 예금들이 있는데 30대 요즘엔 초반에 결혼을 하고 집을 사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네.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5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오래전부터 이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네. 예,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이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나누어서 부를 좀 이전시킨 거죠. 이게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대출로는 더 이상 집을 안 사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부의존이 있는데 상무님이 금융으로, 그러니까 대출로는 네, 과거처럼 안 막아지더라 하는 게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혹시 갖고 계세요? 비거주 1주택자 그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저한테 그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 통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우선은 이제 주택 보유율이 있고 주택 네. 거주율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대략 서울의 경우에 4.4니까 확실한 거는 8.8 정도가 사실 비거주 1주택자이고요.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략 한 추가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이 대략 한 40%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40%가 1주택자, 네. 20%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 네. 예,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40, 20 더하니까 서울 사람 10가구 중에 6가구는 남의 집에 산다. 이게 맞군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을 하는 게 네. 이게 과연 적절하냐.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그랬더니 너무 많은 이제 뭐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내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거주 1주택자를 지금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투기 수요가 얼마만큼 있냐 이 부분인데 그거를 비거주와 거주로 나눌 수 있냐. 나누지 못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클 텐데. 응암동에 살고 있는데 집은 마포에 하나 있어. 네. 25평. 재건축돼서 이게 뻥 올랐어요. 네. 그래서 막 20몇 억씩 해요. 원래 마포 원주민이신데 은퇴하고 거기서 전월세 좀 받아요. 응암동에.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투기꾼이냐, 실수요냐, 가수요냐. 상무님 생각은 어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근본적으로 지금 집값 안정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목표는 집값 안정이에요. 근데 그 집값을 안정하면 누가 사냐를 보는 거고 누가 사냐를 보고 그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야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실수요든 투기수요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그걸 어떻게 따질 거예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을 살려는 수요가 너무 세요. 그죠? 그렇죠. 공급도 약하지만 예. 이게 너무 세니까 공급은 계속 약하고. 약하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상무님 말씀대로라면 이 집이 열채 있던 집이 없던 상황 그걸 따지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 공급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풀릴 거고요, 앞으로. 네. 그러면 당연히 자산의 가격은 오를 텐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사실 그거거든요. 양극화의 문제라고요. 네. 소득의 양극화도 심한데 그걸 기반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 네.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이거는 그럼 한국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거의 미국 같은 또는 다른 뭐 여러 나라 개도국 같은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의 구조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점점점 누적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계속 용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래서 50억짜리 집이 매물로 나와서 45억이 됐다 이거예요. 네. 집값을 낮추니까 이건 1차원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팔고 B라는 사람이 사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은 뭐죠? 일단 집값이 낮아졌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요. 아니 뭐 집값이 낮아지면 좋죠. 그러면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서 네. 그 밑에도 안정화되고 그 밑에도 안정화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2월 9일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예하지 않고 네. 진행한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 좀 팔았죠. 네. 네. 근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딱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 뭐 이런 쪽이잖아요. 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많이 떨어졌고요.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올랐어요. 더. 실제로 다주택자가 그쪽의 지역만 많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있다 하더라도 뭐 비아파트라든지 네. 조그만 거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가장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규제가 실제 보니까 이제 이번 정책이 나온 이후 실제 매물이 늘긴 했더라고요. 조금 네, 예, 네. 살짝 늘었어요. 근데 뭐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수치들이 양도세의 증가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시장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오히려 누구는 저걸 10억에 사서 30억이 됐네 이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라는 이 욕망 국가가 됐는데 주택 소유 의지 충만 국가가 됐는데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은 공급이 얼마든지 되거든요. 또 대출도 좀 나오고 뭐 한 3억 정도인데 LTV 3억 끼고 해가지고 6억에 샀는데 지금 한 5억도 안 돼요.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친구 자산 3억 중에 1억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참 심각하죠. 근데 이제 시장 요인이 있고요. 당연히 시장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많이 보면은 네. 결국에는 더욱더 집정화되고 글로벌 도시가 되니까 서울과 같은 특정 도시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거는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을 나눠서 집값이 오르면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의 이제 양극화의 피해를 본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제분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둘 하나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때 되면 돌아가시고 그 집은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보통은요. 예, 보통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부모가 집이 있으면 자녀가 집이 없어도 그 전체 가족엔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서 다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우리 가구 중에 집이 있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대 5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예, 네. 5대 5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분의 2와 5대 5의 가장 큰 차이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슈가 아니라 있는 사람 내 이슈가 더 큰 이슈다라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부모의 집이든 내 집이든 집이 있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면 부모의 집은 내 집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모 둘인데 이제 하나는 하나니까요. 예, 더 그런 게 이제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를 잘 만나던 뭐 자기가 능력있던 좋은 집을 갖고 있냐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집을 갖고 있냐와 아닌 거의 차이가 결국에는 뭐 미래의 부를 다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일종의 공식화돼 버린 거죠.